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희망을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더 깊은데요. 한국의 총연합이 지난 13일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새하얀 태극 물결이 일렁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의 현장입니다. 대한광복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는 한교총과 참석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치유하고 항구적 평화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폭언과 폭력을 앞세운 극단적 대립의 정치 참여를 지지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종영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각 교단의 총회장들은 민족의 연합과 정치 지도자, 청년과 세계 분쟁 지역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적 통일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의 야욕과 이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공전의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정의, 그리고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일본 복음동맹 이사장인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일본 복음동맹 JEA 측이 일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의 역사, 또 믿음의 뿌리를 둔 그런 신앙의 역사. 오늘 한국교회가 그 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旧約聖書の中にあるユダ王国のヨシア王は律法の書を見つけ、イスラエルの民が他の神々に犠牲を備えた罪を知ったとき、心を痛めて主の前にへり下りました。同様に私は JEA の代表としてかつて日本が韓国をはじめアジア諸国に侵略し神社参拝を強制した罪を知って悲しみ、改めて心から謝罪し悔い改めたいと思います。 이날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 80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넘어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교계 주요 연합기관들이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CCK는 남북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이 됐지만 아직 분열 중인 남북이 평화 안에 하나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광복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은 광복 80주년을 넘어 다가올 100주년에는 AI 기술과 K 콘텐츠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1일 제48회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신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인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약 200여 명의 선거인단 후보 중 50명을 제비뽑기로 선출했고 선거 결과 총회장에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부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한국중앙교회 고기성 장로가 만장일치로 무투표 추대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경복궁교회 이경우 목사가 사퇴했고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가 28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총회장에 추대된 김동희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기치를 들고 총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올해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기쁨도 잠시 우리는 다시 분단의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그 시간이 80년인데요. 올해 백석대학교에서 뜻깊은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백석문화예술관장이신 백석대학교 문현미 부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불꽃소녀 유관순, 별빛 청년 윤동주. 네, 전시회 소개 문구에 적혀 있는 글인데요. 그야말로 유관순, 윤동주 인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시회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석문화예술관 소개는 네. 산사 현대시 백년관과 보리생명미술관 그리고 시화미술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사 현대시 백년관에서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때에는 현대시 날개를 달다 이런 주제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 또 그때 주제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해서 시인들이 그 육필로 전시를 한 것도 있고요. 또 2017년에는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예. 그때는 또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 그리움을 닮아가지고 불멸의 기억 윤동주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2019년도에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해보고 싶어서 또 100년의 함성 불멸로 두근거리다. 이런 제목으로 또 우리나라의 원로, 뭐 중진 시인들이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순간 정신을 기리는 헌시를 육필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의미 있는 전시를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선별해서 모아가지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문학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죠. 예. 이 전시회 소개도 간략하게 좀 해주신다면요. 네. 타이틀을 불꽃소녀 유관순.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간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별빛 청년 윤동주. 별에는 밤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모국어로 시를 쓴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고 또 저항시인이기 때문에 별빛 청년 윤동주. 이런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그런 의미 있는 전시 중에서 선별을 해서 윤동주 관련한 시 그리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시를 모아서 우리가 8월 14일 날 오픈을 합니다. 광복 직전에 오픈을 해서 2달간 이제 전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곳곳에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부총장님께서 백석 역사박물관장과 또 백석 문화예술관장을 맡고 계신데 백석 문화예술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의 이제 조직에 백석 문화예술관과 백석 역사박물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백석 문화예술관 산하에는 산사 현대시 백년관 그게 이제 이번 전시에 바로 이번 전시에 하는
문학관이고 또 보리생명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보리 작가 박영대 화백이 2017년에 작품을 기증을 해주심으로써 탄생한 미술관이 있어요. 네. 이 보리 작가 박영대 화백은 대영박물관 한국관에 작품이 또 소장되어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리생명미술관, 그리고 정창기 화백이라고 시화미술관을 탄생하게 한 작가인데 예. 시를 사랑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 작품 속에 시를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셨고, 그냥 서양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아니고 동양 세필붓으로 수없는 붓질을 통해서 서양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캔버스에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문화공간이 백석문화예술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백석대학교에는 유관순 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연구소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석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일무이하게 유관순 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우리 대학에는 유관순 열사의 유일한 유품인 뜨개 모자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물관 내에 제가 유관순 특별관을 세팅을 해서 열사님의 뜨개 모자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그런 특별관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석은 유관순 열사께서 기독교 신앙인이셨고 네네. 또 천안이 고향이시고 또 그분의 유일한 유품을 저희가 또 소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관순 연구소를 세워서 이번에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나라 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0월 12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전시회 소개 문구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꽃 소녀, 그 별빛 청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이런 청년 유관순, 윤동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 당시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라는 그 엄혹한 시기잖아요. 네네. 그때의 10대, 20대 그런 소년, 소녀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 또 우리 모국어가 말살되는 시점에 모국어로 시를 쓰면서 참회하고 이런 시기에 시를 쓴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어떤 일들을 그분들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10대, 20대 물론 열심히 잘 살고는 있지만 다시 100여 년 전에 우리의 그 선조들 특히 불꽃같이 살다간 유관순 열사 또 모국어가 말살되는 시기에 모국어로 시를 썼던 윤동주의 그 별빛 같은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지금의 이 청소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고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이 여러 문화가 충돌하고 있고 간섭하면서 영향을 주고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세계화 시대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백석대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의미 있는 사역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올해 또 남은 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선 이 전시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예. 내년이 저희 백석 학원의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백석 학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백석 50년 예수 생명운동의 여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업명으로 여러 기관에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부서도 3가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하나는
하은 장종현 박사님의 유경 50년 기념 화보집을 제작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 방대한 작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올인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백석학원 산하에 3개의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학교에 봉직하면서 겪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추억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지은 시를 공동체가 전시하는 게 또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술가들이 우리 백석의 50년을 축하하는 기념 이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김영원, 박소곤 조각가, 세계적인 조각가들입니다. 이런 작가들, 그리고 바보예수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서울대 미대 교수였던 김병정 화가, 또 이런 분들, 또 우리나라 조선 백자의 뭐 명장인 그 지당 박부원 도예가께서 축하하는 도예 작품을, 이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꼭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3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 불꽃소녀 별빛청년 윤동주에 올인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에 우리 백석의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쁘실 것 같네요. 네. 그런 이제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또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백석 학원의 한 가족으로서 제가 경험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있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목실에서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신 목사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일반 학부 교수님들이 학원 복음화에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이제 기도는 늘 해오고 있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2164명의 결신자가 생겼어요. 이거 뭐 놀라운 은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대학에 온 이 젊은 청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문현미 부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휴가도 거의 마무리되고 교회 여름 사역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모쪼록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